자, 반갑습니다. 마이크론 주주분들. 자, 많은 분들이 좀 힘든 구간 보내시고 있는데, 일단은 HBM3사랑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마이크론은 사실 덜 빠졌어요. 자, SK 하이닉스 국내 주식 삼성전자와 비교했을 때, 자,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 고점 대비 몇 프로 빠져 있죠? 마이너스 22% 구간입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각각 좀 비교를 해보시면은, 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요, 무려 고점 대비 지금 마이너스 41% 구간에 있어요. 다음 삼성전자를 보시게 되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마이너스 28%. 자, 그렇다는 건 역시 미국 주식의 답이다라는 생각이 살짝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으로도요. 일단은 모든 이동평균선이 뭐 하고 있어요? 자, 밀집하고 있죠. 자, 이제는 이격이 벌어졌던 이동평균선이 다시 한번 수렴의 단계에 접어들었고, 자, 아직은 60일 이평선이 살짝 상방에 있는 역별 구간에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이 정도면 사실 수렴의 단계에 들어갔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조정 받을 만큼 받았고, 이런 구간에서 작은 쌍바닥이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비단 기술적인 추세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장 참여자로서의 항상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제가 이 세 가지 요소들을 다 보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미국 주식의 특징만큼 차트를 보셔야 되는 거는 결국 자, 우상향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자, 현재 어찌됐건 얼추 봐도 저점이 올라가는 흐름들, 그 다음에 상승 채널이 일정 부분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게 우리가 차트를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식의 상승이 좀 나와줄 것 같은데, 비단 이 상승 채널이 만들어졌다라기보다는 자, 이 위에 매물대가 존재를 하겠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 매도세를 이겨내면서 올라가야 되다 보니까 우리가 자, 과거도 아니죠. 사실 한 2달 전에 급등을 했던 모습보다는 자, 이런 식의 계단식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미국 시장은 공매도가 많은 시장이다 보니까 공매도도 한 번씩 체크를 해 보셔야 되는데, 다행히도 자, 이 정도 자, 매일매일 일 거래량 대비 공매도 비중이 대략 한 5% 내외예요. 자, 미국 시장에서 5% 정도면 거의 평균이라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공매도로 인한 하방 압력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 진짜 공매도가 강한 종목 뭐가 있을까요? 그쵸, 스페이스X. 이 스페이스X를 보시게 되면은 자, 무려 공매도가 기본 10%예요. 매일 거래되는 기본값이 10% 이상, 많을 때는 16%까지 나왔던 스페이스X입니다. 자, 그만큼 스페이스X는 현재 좀 고평가한 구간이라고 시장에서 좀 판단을 하는 것 같고, 대체적인 우리 이제 빅테크를 한번 봐볼까요? 뭐 아마존도 거의 비슷해요. 예, 5% 내외에 지금 공매도가 있고, 알파벳 볼까요? 알파벳도 거의 비슷하죠. 자, 5% 내외. 뭐 최근에 주가가 좀 안 좋았을 때는 10% 내외 정도의 흐름도 있었지만 이 정도면 무난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론 역시도 공매도에 대한 하방 압력이 좀 없다라고 좀 보여지다 보니까, 자, 이제 우리가 내려왔던 구간에서 무슨 일들이 있었죠? 사실상 마이클이 돈을 버는 구조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항상 시장의 문제로 인해서 자, 외적인 요인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뭐가 있었죠? 일단 빅테크들의 투자 여부, 그쵸? 자, 메타에서 더 이상 데이터 센터를 안 지을 수 있다, 이런 우려들. 근데 이게 메타 측에서 만들었던 노이즈가 아니라 이 블룸버그에서 만들었던 노이즈죠. 그렇다 보니까 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소위 말해 찌라시였다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거 해소됐어요. 어찌됐건 이제 빅테크들이 모두 실적 발표를 하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자, 우리가 다음 분기에도 계속해서 투자할 거예요. 자, 우리 내년에도 투자할 거예요 라는 모든 것들이 밝혀졌고, 특히 이번 실적 진에서 가장 중요했던 요인들이 뭐가 있어요? 그쵸. 이제는 AI로 돈을 벌 수 있구나라는 부분에 있어서 완벽하게 해소가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구글 쪽에서 자, 클라우드 서버를 이용한 매출이 작년 동분기 대비 대략 한 80%였던가? 자, 이 정도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쵸. 실제로 AI로 돈을 버는 구조가 완성이 됐고, 자, 앞으로 투자 대비 결국엔 AI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라는 시장의 전망이 나왔기 때문에, 자, 그럴수록 투자가 계속 진행된다는 건 뭐예요? 데이터 센터가 많이 만들어지고, 그렇다는 건 마이크론이 만들어내는 자, 그 다음에 디램하고 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다만 지금은 완벽하게 시장의 인식 기준이 슬슬 바뀌어가고 있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자, 과거에 반도체 사이클은 뭐였어요? 그쵸? 사이클 산업. 자, 필요할 때 계속해서 매출이 늘다가 자, 교체 주기가 끝나면은 결국 주가가 내려가는 패턴들이 늘 있었지만, 지금은 AI 인프라 기업으로서의 인정을 받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시장은 반반인 것 같아요.
정말로 인프라 기업으로서 인정을 받는 거거나 아니면 과거의 사이클 산업으로 인식이 된다면 우리가 주가가 다시 한번 자 이런 하방 압력이 나와줄 수는 있다. 근데 조만간 이 인식이 완벽하게 바뀔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마이크론이 올라갔던 근본적인 이유는 P라는 게 올라가서이죠. 가격이에요. 자, 우리가 매출은 P와 Q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P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이제 한계가 있다 보니까 등장한 게 뭐가 있어요? 자, 장기 계약, LTA라는 장기 계약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더 이상 이 가격이 인상됨으로써 소위 말해 쇼티지 현상이 지속됨으로써 매출이 증가하는 그런 시점은 이제 지나가고 있다. 자, 그럼 우리가 뭐가 올라가고 있어요? Q. 이제 앞으로 설비 투자를 진행해서 자, 반도체 팹이 증설이 되면서 이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매출이 늘어나는 구조로 지금 변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과연 시장의 인식이 자 이거를 인정해 주느냐 지금 이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뀌는 시점에서부터 결국 이게 인정이 받는다라면은 지금 전망이 얼마까지 나오고 있어요? 현재 위치에서 대략 한 1000불 정도 되죠. 1000불에서 대략 100% 이상의 상승까지도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AI라는 게 등장을 하면서 완벽한 반도체에 대한 사이클이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장기 계약에 대한 이점이 뭐예요? 그쵸. 꾸준한 매출이 향후 3년에서 5년 동안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자 반도체 기업들은 기존에 멀티플로 인정받던 부분이 뭐였어요? 그쵸. 대략 10 미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조차도 10 이하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구조적으로 앞으로 꾸준한 매출로서 인정을 받는다면 현재 계속 비교되고 있는 게 TSMC죠. TSMC 같은 경우는 항상 PER이 매수로 유지됐어요. 20이 있네, 20. 자, 그렇게 됐을 때 현재 기준으로도 상방으로 100%가 열려 있다라고 보는 이유가 이거죠. 꾸준한 매출에 AI 인프라 기업으로서 인정을 받는다면 앞으로 그쵸 멀티플 20까지 인정을 받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마이크론 그쵸 신고가 돌파는 조만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자 신고가가 넘어가는 일정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언제일까요? 그쵸 또 이번 달에 중요한 실적 발표가 있죠. 뭐가 있을까요? 요거죠. 엔비디아. 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이번 달 26일 날 얼마 안 남았어요. 돌아오는 주에 있다 보니까 이 시점으로부터 저는 결국 엔비디아 역시도 자, 우리 자, GPU 팔아서 돈을 버는데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뭐 HBM을 계속 사느라고 돈을 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역시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라는 내용들이 시장에 공개된다라면 그쵸? 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모든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계속해서 돈을 버는 성구조가 선순환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 계속 쓰겠구나. 그러면 매출 얘네도 마이크론도 늘어나겠구나 라고 판단하면서 주가는 다시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간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 말을 기점으로 해서 저는 9월 달부터는 다시 랠리가 시작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제 말에 동의를 해주시는 분들은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사실 뭐 제가 사용하는 지표를 보더라도 뭐 제가 사용하는 지표가 정답은 아니지만 일단 매수 신호가 오랜만에 떴어요. 자, 최근에 하락하는 구간에서 자, 보시게 되면은 자, 계속해서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어떠한 신호도 뜨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매수 신호가 떴다라는 건 당분간 다시 한번 상방 추세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매수 신호가 떴던 게 요 위치거든요. 요 위치 보시게 되면은 자, 보세요. 매도 신호 뜨고 매도 신호 떴죠. 자, 이 구간에서 단 한 번의 매도 시점이 없었다라는 거는 자, 우리가 이때 기점으로 해서 대략적으로 수익률을 보시게 되면은 한 158% 뜨거든요. 자, 물론 이만큼 무조건 간다라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이런 긴 호흡의 사이클이 또 한 번 나올 수 있다. 단 조건값은 뭐예요? 그쵸? 외부적인 노이즈가 없다라는 전제 하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자, 마이크론 내부적인 요인들은 악재가 없어요. 그럼 뭐가 악재예요? 그쵸. 금리가 악재죠, 금리. 금리는 우선적으로 이제 채권 금리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 보니까 얘네가 장기 채권에 대한 금리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게 올라간다는 건 뭐예요? 그쵸.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압박이 생겨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요게 문제지만 자, 이거는 우리가 깊게 들어가면은 사실 우리가 1시간, 2시간 떠들어야 돼요. 짧게만 말씀드리면은 자, 우리가 미국의 중간 선거가 11월이에요. 만약에 미국에서 진짜로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구간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쵸.
FOMC 7월달 발표할 때 금리 인상 이미 했을 겁니다. 하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11월에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요? 자, 9월달, 11월달. 자, 두 번의 발표가 남았는데 과연 이때 자, 금리 인상을 발표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단순하게 이 FOMC 연준도요. 뭐예요? 단순하게 경제 기구가 아니라 자, 결국 정치라는 이 메커니즘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과연 금리 인상을 용납을 할까라는 부분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못해도 자 12월까지는 금리 인상이 없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판단인 것 같습니다. 물론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년에는 일단 지켜봐야겠죠. 여러 가지 또 경제 지표들을 봐야겠지만 그래도 올해 안으로는 금리 인상은 어렵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자 마이크론 결국 신고가 돌파는 무조건 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매도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자 매도할 구간이 나온다라면 제가 영상을 통해서 한번 다뤄드릴 예정이니까 자 앞으로도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고 자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려면 뭐가 필요하죠? 그쵸,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하겠죠.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혹시라도 자 이런 매도 타점에 대한 자 기계적인 대응을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상단에 번호를 남겨놨습니다. 자, 010-2809-2562. 자, 우리 마이크론 주주분들을 위해서 제가 매도 타점을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매도 타점 실시간 공유를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의 번호로 딱 한 글자 마이크론의 M이라고 한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두 100%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해드리고 있으니까 혼자서 판단 어려우신 분들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매도 타점에 대한 부분을 좀 중요시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결국 이 매도를 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제 긴 호흡을 꽤 큰 손실을 안고 가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자, 이런 우리나라는 좀 그래도 좀 하락이 심했지만 상대적으로 마이크로는 덜하긴 했죠. 하지만 이거 역시도 사실 고점 대비 자, 이렇게 놓고 볼게요.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무려 40%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 큰 손실을 우리가 막아내기 위해서는 결국 필요한 게 뭐예요? 잘라내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판단이 어려우신 분들은 자 이런 알고리즘 매매, 즉 신호값을 이용한 자 매수 매도를 해보는 것도 좀 필요하다. 그렇다 보니까 자 여기서 매수했을 때 여기서 매도했다라면 무려 150%, 160%에 가까운 수익을 우리가 챙겨갈 수 있었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아시겠죠? 자 상단의 번호로 010-2809-2562 이쪽으로 자 마이크론의 M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요 매도 신호가 떴을 때 빠르게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자 매도 타점 공유해 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그 선물을 더 드려보려고 해요. 자, 어떤 선물이냐? 제가 나름대로 좀 보고서 작성을 해봤거든요. 자, 제목이 좀 거창하죠? 마이크론 이펙트라고 되어 있는데, 자, 결국 마이크론 역시도, 자,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자, 각각 1000조씩 투자한다라고 하잖아요. 1000조씩. 그쵸? 반도체 팹에 투자를 한다는 얘기인데, 결국 제가 아까 말했던 이 P와 Q의 이 논리가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이 매출을 늘리는 과정에서 우리가 Q가 늘어나려면 결국 생산량이 늘어나야 되다 보니까 이거 뭐예요? 그쵸. 공장 증설이죠. 공장 증설이 된다라는 거 뭐예요? 그쵸. 기본적으로 설비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설비 시설의 기본값은 장비죠.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 마이크론이 계속해서 투자를 한다. 자, 그렇다면 이 반사수혜는 아니죠. 직수혜를 받는 종목은 무엇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서를 작성을 했고, 제가 이거 우리나라 종목을 한번 비교를 해드리자면, 자, 일단은 이 삼성전자가 자, 우리나라 사이클이 왔다라고 보는 게 일단은 작년 9월이죠. 작년 9월. 여기인 것 같아요, 여기. 요 라인. 자, 요 라인에서 최고점까지 연결했을 때 대략 수익률이 450%예요. 근데 이 당시에 같이 소재 부품 장비를 납품했던 회사들의 특징들을 한번 볼까요? 좀 생각나는 게 대덕전자 생각나네요. 이게 D램 기판 관련 종목이죠. D램이랑 연관돼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D램이죠. 지금도 D램이 메인 수익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얘가 작년 9월 대비 삼성전자 450% 가는 동안 얘 같은 경우는요. 대략 900% 올랐죠. 자, 이렇다 보니까, 자, 빅테크들, 자, 대형주들이 400%에서 500% 가는 동안 보통 소부장 업체들, 특히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는 기본값이 거의 대형주의 2배이다. 그쵸?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마이크론이 상방으로 100% 열려 있더라면은, 자, 설비 투자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장비 회사들은, 그쵸? 최소 마이크론 100%면은 못해도 200%는 가겠구나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일단은 뭐 무조건 매수하시라는 부분은 아니고
자, 마이크론이 지금 얼마나 투자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 자, 이거를 환산했을 때 과연 어디다 투자를 할까?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게 마이크론 SSD가 주력이 아니에요. 얘네는 D램하고 자, M이 주력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SSD는 사실상 주력으로 하는데 어디에요? 샌디스크. 자, 그렇기 때문에 샌디스크는 SSD를 보시고 사시는 거고, 자, 마이크론은 D램과 HBM. 특히 아무래도 이제 미국 기업이라는 이점이 어떻게 돼요? 앞으로 애플이 중국산 쓴다라고 한번 선언을 했다가 완벽하게 지금 까이고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야, 중국산 못 쓰게 미국 의회에서 막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미국 기업이 마이크론에 자, D램을 쓸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D램에 대한 수요는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내용들, 그리고 계속해서 투자에 대한 부분이 그래프를 봤을 때 계속 증가하죠. 27년에는 계속 더 많이 증가할 걸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투자한다는 건 뭐예요? 그쵸. 장비 시설이 무조건적으로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사실 장비 쪽 관련 종목들이 이 메가 사이클이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무려 메가 사이클입니다. 자, 앞으로 다시는 볼 수 없는 사이클이 왔다라고 장비 회사 쪽에서는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마이크론 주주지만 자, 시장 참여자로서 결국 수익을 내기 위해 주식을 하신다라면 자, 과연 어느 쪽이 가장 직수혜를 받을까라는 부분을 고민해 보시라고 이 브리핑 자료집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반도체 장비 업종에 유례 없는 사이클이 온다라는 부분. 자, 그 근거에 대한 부분을 저기 제가 적어놨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HBM 같은 경우는요, 웨이퍼 사용량이 기본 D램에 비해서 무려 3배가 더 많다라고 하죠. 자, 거기에 자, M3사 모두 동시 증설. 마이크론뿐만 아니라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모두 지금 27년까지 계속해서 장비가 필요하다라는 내용들을 우리가 안다라면은 단순하게 마이크론만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장비주 하나 정도는 들고 가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 종목에 대한 부분들 제가 1위부터 3위까지 한번 추수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자료집을 한번 읽어보시고 괜찮다라고 판단되시는 종목들을 한번 소액 정도는 매수해 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결국 마이크론이 100% 가는 동안 아까 우리나라에서 보셨던 삼성전자가 자, 400%, 450% 가는 동안 자, 대덕전자 얼마나 갔어요? 자, 얘는 900% 갔잖아요. 딱 더블 갔죠, 더블. 그렇다는 거는 앞으로 마이크론 관련 협력 회사들도 특히 장비 회사들은 못해도 200% 이상의 상승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걸 만들어 봤어요. 한번 이거를 좀 공유해 드려 볼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혹은 정말 주식에 진심이신 분들은 이 자료집을 한번 받아보시고 투자 판단에 정말 좋은 대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도 상단에 번호 남겨놨잖아요. 꼭 이유유기 이쪽으로 딱 한 글자 마이크론에 M이라고 한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상황에 따라서는 매도 타점도 공유해드리고 혹은 추가 매수 타점도 공유해드리겠지만 이 자료집은 제가 주말 사이에 공유를 드려볼게요. 그래서 받아보시고 정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 판단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100% 무료로 공유해드리는 만큼 한 가지만큼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앞으로도 이런 내용들 꾸준하게 공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할 거고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올게요.